자, 알데하이드, 케톤 및 에스터로부터 생성된 탄소 친액체. 탄소 친액체의 제일 중요한 게 에놀, 에놀레이트, 에나민 요 세 가지였죠. 그래서 요거를 친전자성 물질. 대표적인 친전자성 물질은 할로젠 알킬 또는 알킬 설포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카보니화 합물로부터 유래된 에놀, 에놀레이트, 에나민이 친액체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것과 반응할 수 있는 친전자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친전자체로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할로젠 알킬이나 알킬 설포네이트죠. 요것들은 알킬기를 제공해주는 물질들인 거죠. 알킬기를 제공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반응이 알키라 반응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반응시키게 되면 카보닐기 알파탄소에 알킬기가 도입된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탄소 친액체의 친전자체와의 반응은 SN2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죠. 자, 그 말은 에놀, 에놀레이트, 에나민의 친액성도가 꽤 크다는 얘기고, 할로젠 알킬 또는 알킬 설포네이트의 친전자성도가 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N2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반응 형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놀레이트, 에나민입니다. 에나민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에놀과 에놀레이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에놀이라고 하는 물질로부터 R2'X, 요게 친전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친액체? 얘가 친액체. 자, 앞쪽에서도 지난 시간에서도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에놀, 에놀레이트, 에나민 산소 원자도 비공유 잔산을 가지고 있고 공명 구조를 그리게 되면 탄소 원자 쪽도 비공유 잔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O도 알키라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C도 알키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탄소 원자 쪽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커니즘을 보시면 일단 에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경우에 R2'의 X였었죠. 자, 반응 메커니즘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실 수 있죠. 탄소 원자 쪽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산소 원자 쪽에서 전자쌍을 밀면서 다시 카본일기를 생성하는 조건 하에서 이게 전자쌍을 가지고 말단 탄소 원자 쪽에서 알킬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SN2 반응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H 플러스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여기 말단 탄소, 여기는 지금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수소 두 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뭐가 존재한다? 뭐가 결합되는 거죠? 이쪽 편으로 R2'기가 존재하는 거죠. 즉 알킬기가 도입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떨어진 X-가 전자쌍을 가지고 수소 원자를 공격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R'기가 도입된 형태. 즉, 카보닐기에, 여기 카보닐 탄소니까요. 카보닐 탄소 원자에 알파탄소에 알킬기가 도입된 형태의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에놀 상태에서의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놀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조건 하에서 여기는 더 간단히 진행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R2'의 X를 처리해 주게 되면은 자, 당연히 여기도 산소 원자의 전자쌍이 내려오면서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이 경우는 이쪽 편에 음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카보니화 합물로 돌아가고요. 이쪽 편도 R2'의 X-가 이탈기로 떨어지는 상태. 역시 전형적인 SN2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종 생성물은 카보닐의 알파탄소에 또 다른 알케이가 도입된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 점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보면은 염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염기. 반응 기질로부터 탈양성자와 반응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카본일기의 알파탄소의 수소 원자를 100% 제거해서 에놀레이트 상태로 바꿔줄 수 있는 입체장애가 큰 강염기, 약친액제 화학종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로부터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응 친액체가 에놀인 것보다는 에놀레이트를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탈양성자와 반응을 완벽하게 일으킨다. 그럼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이 반응을 통해서 100% 뭐가 생성된다는 얘기죠. 에놀레이트의 생성을 이루어낸 이후에 친전자체를 도입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에놀을 이용한 반응도 설명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일반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에놀레이트를 친액체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염기가 뭐냐? 아마이드 계열의 음이온 염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자, 만약에 약한 염기, 염기도가 약하거나 친핵성 성격이 큰 염기를 사용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카보닐의 탄소 원자는 항상 친핵체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친전자성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공전자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화학종이 친핵체로서 쓰이지 않고 염기로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가 큰 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 부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염기의 크기를 좀 조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사이즈가 큰 아마이드 계열의 음이온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LDA, LiH, MDS가 대표적인데 LDA는 리튬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마이드죠. 그래서 질소 원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 변이 이제 아이소프로필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리튬이 카운터파트의 양이온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LDA고요. 자, LiH, MDS는 기본서에서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요거는 이제 Li는 리튬의 줄임말이고요. HMDS는 헥사메틸 다이실라지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보다는 사실 리튬 비스트라이메틸 실릴 아마이드 요 이름이 조금 더 구조를 분석하기가 더 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풀 네임은 보통 LiH, MDS, LH, MDS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질소 원자가 여기도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데 비스는 두 개를 의미합니다. 뭐가 트라이메틸 실릴기가 두 개 붙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SI에 메틸기가 3개. 그 다음에 리튬이 카운터파트 양이온으로 붙어 있고요. 요거는 요 리튬 대신에 또 다른 형태로 소듐이 올 수도 있고요. 포타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듐이 오는 거는 NaHMDS라고 부르고요. 포타슘이 오면은 이제 KHMDS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질들이고요. 앞쪽에 이제 요것들에 따라서 카운터파트의 양이온이 다르다. 요거의 차이로 인해서 반응성 차이도 꽤 많이 납니다. 네, 그 점까지 좀 기억해 두시고 이쪽에 지금 실리콘기가 양쪽 편에 붙어 있잖아요. 입체적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입체적인 크기가 크고 질소 원자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염기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카보닉 화합물에 반응해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 고급 유기화학에서도 많이 씁니다. 네,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알키라 시약은 친전자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SN2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입체장애가 적고 반응성이 큰 시약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할로젠 알킬이나 알킬 설포네이트를 주로 사용을 하고, 뭐 이제 메틸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반응성이 제일 좋을 거고, 1차는 어느 정도까지는 반응이 진행이 되겠지만, 2차 할로젠 알킬이나 3차 할로젠 알킬 화합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반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로젠 알킬이나 알킬 설포네이트의 차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요거는 그냥 SN2 반응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오셔도 큰 문제 없어요. 자, 반응 용매 역시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 잘 진행이 되죠. 그 이유도 SN2 반응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친액체의 반응성을 크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자,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로 가장 대표적인 거 THF, DMF, DME. THF가 거의 90% 이상 사용을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시약이에요. 자,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는 에놀레이트의 금속 짝 양이온과 배이에 이온쌍을 해리시켜 친핵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자, 보통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면은 O-에 이제 거기에 사용했던 염기에 붙어있던 카운터파트의 양이온이 이온쌍으로 붙어있게 되죠.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는 얘를 떼요. 얘와 컴플렉스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은 이게 해리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O-의 반응성은 크지만 그게 이온쌍으로 인해서 양이온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친핵성도가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N+에 해당하는 거를 용매가 잡아채 가면은 O-가 프리폼, 해리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의 친핵성도가 커지는 성격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 반응이 가장 잘 진행이 됩니다.
자, 에놀레이트의 구조와 혼성화. 에놀레이트는 컨주게이션 시스템을 이루기 위해서 알파탄소에 존재하는 전자쌍, 알파탄소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CO5 결합의 p-오비탈과 평행한 p-오비탈에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에놀레이트의 알파탄소는 sp2 혼성이라는 얘기고요. sp2 혼성이기 때문에 p-오비탈 하나가 존재하고 전자쌍, 이 전자쌍이 어디에 존재한다? 여기 p-오비탈에 존재한다. 그러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인 거죠. 연속적인 세 개의 원자들이 모두 다 sp2 혼성이고 p-오비탈들이 이제 그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주게이션 되어서 안정화되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로부터 이제 이체화학을 유래해 볼 수 있는데, 친전자체가 삼각평면에 놓인 에놀레이트의 어느 쪽 방향에서, 전체 모든 원자들이 다 sp2였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 배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쪽 방향에서 친전자체가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생성물의 입체 배양이 달라지게 되고요. 평면의 위쪽 편에서 접근해서 생성물이 얻어지는 거, 아래쪽 편에서 친전자체가 접근해서 얻어지는 거, 그 경우는 카이라탄소가 하나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은 서로 거울상 이성들체 관계에 있는 화합물, 즉 라세미 관계에 있는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고 그 비율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50대 50만큼의 비율로 생성되는, 즉 라세미 혼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LDA를 이용해서 여기 쪽에 이제 수소원자를 제거하게 되면은 에놀레이트가 요게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O-에 리튬이 플러스로 붙어 있는 상태. 자,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여기 탄소가 sp2 탄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내려오면서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메틸계를 공격할 때 위쪽 편에서 메틸 아이오다이드가 접근을 하느냐, 아래쪽 편에서 접근을 하느냐, 이 확률은 50대 50이에요. 1대 1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 카이라탄소가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그 카이라탄소 원자의 배양이 R폼, S폼이 50대 50만큼의 비율로 동일하게 섞여 있는 라세미 혼합물이 얻어지는 거죠. 자, 이쪽 편이 카이라탄소를 가지고 있었던 화합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경우는 사실 이쪽 편에서 제거가 돼서 에놀레이트가 생성되는 게 우세하게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쪽 편에 수소 원자가 제거가 돼서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은 이 상태거든요. 여기가 뭘로 바뀐다? 그쵸? sp2 혼성으로 바뀐다. 평면 상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평면 상태에서 여기도 메틸 아이오다이드가 위쪽에서 접근을 하느냐, 아래쪽에서 접근하느냐, 그 확률은 50대 50으로 얻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 이 경우는 이쪽 편에 수소 원자가 제거가 돼서 생성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된다. 그러면 카이라탄소가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 여기 에틸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쪽에 메틸기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혹은 에틸기가 이렇게 존재할 때 에틸기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얻어지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는 카이라탄소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부분입체 이성질체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쪽 수소 원자가 제거되느냐에 따라서 생성물의 입체화학이 달라요. 네. 그 점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